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자, 오랜만에 되게 여러분께 인사를 건네네요. 지금 여러분들도 자소서 쓰시느라 되게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에 관련된 스킬적인 내용들도 많이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뜬 기업들이 하나은행이 보니까 25일,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23일,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19일, 그다음에 BNK그룹, 부산은행, 그다음에 경남은행이 18일 마감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1일 날짜 삼성이 오늘 마감인 것이고, 남은 금 이제 은행 지주들의 이제 5개가 벌써 떴네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갑자기 뜬금없이 떴고 정신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자소서를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고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소서가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면접에 대한 대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로는 내가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말로 풀어. 말로는 잘 풀어요. 근데 글로는 못 써. 그게 맞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금융권이 이제 충분하게 설득하는 거는 말이나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 품위서라는, 상정서라는, 그러니까 승인을 요청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우리가 이제 결제를 올려요. 여신심사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데를 쓰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도 잘해야 돼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제 상급자는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셔서 항상 신기했어요. 아, 너 저렇게 빨빨 써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자소서를 되게 이제 금방방 쓰고 잘 쓰는데, 또 이런 품위서 할 때 내 생각을 또 쓸 때는 되게 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죠. 연차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회사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나의 모습, 나의 이력서와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구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자소서 첫 시작인데, 여기서 뭔가 말이 이상해. 그런 것들 때문에 면접에서도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어요. 혹 불호감인 거지, 쉽게 말하면. 불호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면접을 크리티컬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잘한다?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소서는 혹은 모든 공문들은 독립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맞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자소서는 어떻게 독립적이에요? 1번부터 5번 문항이 다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첫째, 둘째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관을 간다고 생각하면, 첫째, 뭐 이렇게 말하죠. 뭐 발로 차지 마세요. 둘째, 쓰레기는 들고 나가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목표에 대한 그 내용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딱 순차적으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첫째, 둘째가 안 맞죠. 심지어 1번, 5번까지의 문항 얘기도 아니고 문항 하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먼저, 다음으로, 또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분을 못 합니다.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SNL에 막 문해력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구어체, 문어체, 이 구별하는 거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뭐에서, 뭐뭐서,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뭐예요? 문어체일까요? 구어체일까요? 서를 지워볼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땡땡 근무할 당시, 이런 내용으로 쓸 때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그럼 내가, 강북구에서 은행 보조 아르바이트 할 당시 이 문장을 쓴다 쳐봅시다. 그럼 잘 봐. 지워볼게요. 에서를 지워볼게요. 강북구 은행 근무 당시. 말이 되죠? 그럼 이게 딱 쉬운 거예요. 그냥 구분하게. 내가 지웠을 때 말이 되면 그게 더 깔끔하고 그게 더 구어체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 써버리면 면접장 가면 말이 더 길어져요. 그런 친구들이 말이 길고 쓸모없는 얘기 많이 하고 자기는 잘했다 생각하겠지.
근데 들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린 추가 질의를 하겠지.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닌 그 내가 이해 못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냐 이거지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모없는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가 뭐냐면요. 과정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처음에 뭔가를 도전을 해. 근데 이게 되게 긴장되고 어려워. 근데 내가 첫 번째 행동에서 이미 그걸 끝내버렸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을 안 쓴다니까.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결과값을 얻었다라는 거를 계속 풀어주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국디사야.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이 거부감을 가졌대. 이미 결론을 낸 거잖아. 거부감을 가졌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시도했을 때 거부감이 어떤 식으로 반응이 왔는지를 듣고 싶은 건데 그냥 거부감이 있대. 그럼 결론을 낸 거지. 뭘 얘기해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이 어때요? 난해해지고 이상해지고 쓸모없는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정을 쓰십시오. 과정. 결론을 내지 말고 내가 거부감을 느꼈다는 게 있어? 그럼 그 거부감을 다가가는 과정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거부감 있습니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글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자주 하는 실수 네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것은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제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댓글에 제 블로그 주소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질문에 답을 안 해요. 뭐 경험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때문입니다. 미가식 다 나옵니다. 여러분 소개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경험했습니다는 어떤 표현이죠? 뭐 좋아하세요? 저 돈가스 먹은 적 있어요. 이거랑 뭐가 달라? 우리 어떻게 해요? 뭐 좋아하세요? 아 저는 양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서로는 무슨 항상 질문에 답을 해줘서 그 질문의 답이 이제 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중문단박 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소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왜? 아니, 당연하지. 이 세 가지를 이미 다 했는데 당연히 글이 이상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소리내서 읽어봐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울 거 지워보고 내가 안녕이가 말한 결론부터 낸 게 아닌지 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어봐서 이게 면접처럼 해야죠. 제가 어제 국민은행 장교 전형이 떴길래 한번 썼어요. 제가 장교니까.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제가 인증도 했습니다. 우리 단톡방 친구들한테.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수험번호 14번 받았습니다. 나보다 빠른 애들도 있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냐면 이게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100점 만들 생각으로 막 쓴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예뻐 보이게 이게 면접이다 생각을 하시고 대본을 짜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여러분께 이제 자소서의 접근에 대해서는 얘기는 했지만 자소서를 이제 우리가 좀 주의사항,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나 일주일 뒤에 쓴 거나 비교해 보십시오. 큰 차이가 있나요? 은는이가 또는 어법 정도 또는 조금 다듬어진 정도 수준이에요. 내용이 그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쓰고 빨리 내던가 첨삭을 받을 게 아니면 그럼 저와 같은 블로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담을 문의하세요. 아니 첨삭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런 게 맞을까요? 라는 식으로 내 생각이 맞는지 의도에 맞는지 그런 걸 체킹을 해봐야 되죠. 빨리.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야 돼요. 자소서를 오래 끄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오래 걸리지? 저게 그렇게 오래 걸릴 건가? 아니 이전부터 써왔고 처음 쓰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이전부터 써왔고 내가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저번 상반기 늦었어. 그럼 이번 빨라져야죠. 변화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쓰십시오. 그리고 처음 취준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든 유튜브든 저 아니어도 돼요. 근데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기준 잡고 쓰십시오. 여러 가지가 섞이면 더 개판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구독을 하고 제 블로그를 와서 저의 생각,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점점. 제가 이제 사무실도 계약을 하고 막 이제 집에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환경에 지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연을 꼭 응원드리고 편안하게 문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한번 꼭 와보십시오. 감사합니다.